그러니까 이종호 전 블랙버리 인베스트 대표가 그 통화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VIP 이게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해명을 했잖아요.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기현 전 사령관이다. 아니, 근데 또 그러다가 바뀌었어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바뀌었어요. 그냥 김건희 여사를 뜻한 것인데 나의 허풍이었다. 그랬다가 또 V1은 대통령이고 V2는 김건희 여사. 뭐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죠. 수사해야 됩니다. 지금 허언증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서 자기를 거의 뭐 이게 혼미한 사람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VIP. 이 정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국민들도 써요. 아, 대한민국의 VIP, 대통령 VIP. 이거는 다 알아요. 초등학생도 VIP는 대통령 알걸요? 근데 갑자기 VIP가 김기현 사령관인데 김기현 사령관이라고 지칭했다고 해놓고는 그 사람은 모른다. 그러다가 VIP를 또 김건희 여사라고 했다가 아 내가 허언증이다. 그다음에 VIP는 1은 대통령, 2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것들은 이런 디테일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종호 전 대표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치모토 주가 조작에 관련이 돼 있고 재판장에서 김건희 여사를 안다고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임성근 1사단장에 대해서 구명에 개입했다는 팩트는 존재하고 있어요. 임성근 1사단장도 이종호 전 대표가 했던 문자 부분들에 대해서 송모 처장 경호처 이 직원과 문자를 나눈 부분에 있어서도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이 부분에서 공채 맡겨놓고 특검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공박을 여기서 해봤자 의미 없잖아요. 그러려고 수사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허언증이든 말든 이거는 본인의 주장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VIP가 처음 나왔을 때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 요즘 그걸 누가 많이 말씀하시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말실수를 하잖아요. 말 그대로. 전혀 맥락이 다른 얘기를 젤렌스키랑 푸틴이랑 헷갈리기도 하고 요건 그냥 말실수예요. 근데 요거는 사표를 수리하지 안 내도 될 수 있게끔 하나의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병대 사령관에서 얘기해서 사표를 무마시킬 수 있는지 또는 우리가 흔히 하는 VIP한테 얘기해서 맥락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르게 얘기했다? 이건 착각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냥 변명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예를 들어 행신동인데 집이 어디야? 갑자기 내발산동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거는 거짓말한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제가 행신동을 발음을 잘 못할 수는 있지만 갑자기 내발산동이라고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억지로 거짓말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말은 이제 신뢰할 수가 없고 수사를 통해서 증거와 기록으로서 이 사람의 말의 진위를 따져봐야 돼요. 미 대사관에서도 우리 방송 보는데 바이든 비유하신 거는 좀 수정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 말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수정하겠습니다. 네. 아니 아무튼 지금 이제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사안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빨간 등을 켜고 보고 있는지. 빨간 등이 하나가 아니고 지금 한 5개 켜져 있죠. 그거에 저보다 대해서 발언이 세신데.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저는 네 개만 전당대회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전당대회가 갑자기 이거 다 전당대회에서 그 문자 때문에 뭐 이거는 그렇진 않지만 그거 때문에 지금 뭐 전면에 다시 등장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용산에서 원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설마. 왜냐하면 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주위에 이상한 사람들은 많은 것 같다. 우리 당 내에도 아니 우리 당 내에 이런 그 소재를 활용해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 라는 거는 뭐 명확하게 그냥 뭐 저도 이것도 추론이 있지만 그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이종호 전 대표 좀 누군지도 모르지만 거의 뭐 반사기꾼 아닙니까? 이 사람의 말을 못 믿겠다는 거에 대해서도 뭐 동의. 그럼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사실 팩트를 알게 되면 다만 이건 이루어져야 되겠죠. 진짜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대표가 연락을 했느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 연락을 받고 구명에 개입을 했느냐, 이것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이종호 이 전 대표에 대한 얘기를 무조건 믿고 아니면 그거 때문에 지금 뭐 난리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우리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사실 생각합니다. 이런 의혹들을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어쨌든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야당에서 얘기를 하는 지점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제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행안위에서 이제 공방이 오갔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경찰이 잘못하고 있다 당연히 이렇게 비판을 했고, 근데 여권에서는 이거 자기네들 뜻에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 수사 이렇게 불송치 결정 난 걸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경북경찰청장이 지극히 여권의 흐름에 맞는 결정을 한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가 쭉 이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쭉 흐름을 보면 대통령께서 임성근 사단장 어떻게 왜 처벌해? 이거 아니에요. 뭔 잘못을 했어? 이거잖아요. 그런데 경찰에서 잘못이 있어요라고 송치를 해요. 그렇게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 같지는 않고요. 집단항명의 수괴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경북경찰청장이 어디로 승진을 할까? 그걸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근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검에 대한 명분만 더 이번에 경찰에서 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 경북경찰청의 이 수사 결과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경찰 조직을 팔아먹는구나. 왜냐하면 경찰의 수건이 수사권 독립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니까 누가 독립을 해주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엔 큰 이 작은 이 흐름의 시류의 권력의 조아려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오점을 남기면 수사권 독립은 또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깝고 저는 딱 하나에 주목했어요.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저기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임성근 1사단장이 진술서를 써요. 국방부에 가서 조사단에다가. 당시 보면은 본인이 구명조끼 아니 말고 이게 뭐죠? 이거 들어갈 때 가슴장화를 신으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물속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식으로 오인을 될 수 있겠구나라고 본인이 인정한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진술서 자체를 경북경찰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면죄부를 줘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읽어봤냐라는 질문에 아주 뭐 수사과장도 그렇고 경북청장도 그렇고 막 뭐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이미 끝을 정해놓고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오점을 남겼어요. 여기도 또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아, 왜 그러냐면 포함해서 이거는 이거 같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권력의 어느 정도의 외압에 인한 수사 결과 발표가 아닌가.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럼 도대체 몇 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경찰 뭐 할 수 수사- 있는 만큼 해야죠. 경찰 거부권이 수사와는 15번보단 적은 것 같아요. 이제 별개로 공수처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 휴대전화 경찰에 포렌식 요청을 했고 뭐 하는 쪽으로 지금 결정이 됐어요. 뭐를 좀 기대해야 하고 뭐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이 포렌식 녹취 과정에서. 부분에서요. 예. 근데 공수처가 지금 일이 너무 많아요. 원래 공수처 사부에서 했던 일인데 공수처장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조직을 확대 개편은 제가 그건 체크를 못 해봤는데 지금 원래 최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도 거의 1년이 다 돼서야 조금씩 뭐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지금 임성근 녹취록 나왔죠. 얼마 전에 이제 이 공익제보자가 그젠가요 가서 공수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기다리면 제가 볼 때는 다음 대선 지나야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을 가는 게 맞다. 그럼 공수처가 너무 작게만 그럼 원래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여야 간의 쟁점이 세게 됐기 때문에 조직이 크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실 공수처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숙련된 검사나 이런 분들이 간 것도 아니에요. 숙련된 검사나 수사관들이 대거 투입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수처 조직을 뭐라고 한다기보다는 그거는 미숙한 조직이 늘 초창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큰 사건들이 여러 개가 공수처에 가고 있어서 지금 저는 이거는 떼줘서 특검에 가는 게 맞다. 그리고 공수처 자체가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하고 나중에 그게 기소되는 과정에서 과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겠냐. 왜냐하면 지금 최상병 사망 사건 또 이번에 임성근 녹취록, 이종호 녹취록 이런 걸 다 봐서도 이게 다 핵심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대통령 또 지금 차기 여당 대표도 검찰 출신이 유력해 보이고 그런데 검찰이 기소를 한다?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미 환경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왜 자꾸 오얏나무 밑에서 신발끈인가요? 가신가요? 그걸 하게끔 만듭니까? 그냥 깔끔하게 공수처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구명 로비 의혹에 이종호 검사가 회피 신청을 했어요. 이건 네. 또 어떻게 흐름을 읽어야 돼요? 이종호 전 대표의 변호인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전통 검사 출신이 아니라
이제 변호 업무를 하던 분들을 이종호 채용해서 전 대표요. 제가 검사라고 이종호 잘못 전 말했네요. 대표의 네. 변호를 하던 분이 지금 담당 검사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한 녹취록이 공개되니까 관련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손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피 신청을 한 것인데 저는 이 자체도 공수처가 이제는 이 수사에 대해서 공정성이 가능한 것인가. 그동안 해왔잖아요. 1년 동안 그 검사가. 근데 결국에는 이종호 전 대표 녹취가 드러나니까 회피 신청을 했는데 그 전에 그걸 몰랐겠어요? 알죠. 드러나니까 이제서야 회피 신청을 하는 거예요. 버틸 수 없어요. 공정성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공수처에 말씀하신 대로 박수 실장님 얘기한 대로 이건 이제 환경 자체가 공수처에서 더 이상 수사를 끌고 갈 어떤 시간적인 타이밍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회피 신청까지 하는 마당에 또 사람을 검사를 지정해서 간다? 이거 아니고 그냥 특검으로 빨리 가서 뭔가 진위업으로 빨리 털고 가는 것들이 지혜로운 방식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공수처에서 말씀드려요. 지금 포렌식 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봤자다. 아유, 특검으로 해야 나오겠어요. 된다. 지금 임성근 1사단장 폰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였겠어요? 다 지운 폰이겠어요? 아니면 깡통 폰이겠어요? 이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통화 목록에서 김건희 여사의 전화번호가 나온다든지 뭐 나오죠. 그런다고 다- 해도 다 제 추측에는 다 검토해보고 냈을 것이고 중요한 거는 거의 1년이 가까이 지나서 임성근 1사단장 핸드폰 인지 포렌식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즉시로 대통령의 개인 폰을 압수수색을 해서 그걸 분석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 폰이라. 대통령 개인 폰은 압수수색 가능한 대상입니다. 이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수사가 그 처장 그쪽에 어떤 탑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될까 말까 하잖아요.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도 만약에 이걸 맡겼을 때 정말 자신 있게 풀고 갈 수 있는 사람도 몇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공수처장 청문회 봤지만 아주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뭐 수사해야 되고요.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뒤로 빠집니다. 그분의 뭐 말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미 분위기에서부터 과연 권력 핵심을 공수처가 정말 예리하게 헤집으면서 수사할 수 있을까 우려가 있어요.